자, 그러면 한번 본인이 이제 사실 공부 방법에 대한 걸 더 자세히 좀 듣고 싶어서요. 기본 이론만 때, 심화 때, 문제 때, 모고 때. 이렇게 컨셉이 계속 바뀌어지잖아요. 네. 공부 방법의 컨셉을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마음을 먹는 거를 끝까지 유지시킨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 아무래도 흔들리는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지금 선생님 나이대, 뭐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 나이대 다 결혼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 없는 사람이 없어, 공부하는 사람. 남자친구 없는 사람 찾는 게 더 빠를 거야, 진짜. 대부분 이렇게 이제 이성 친구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스케줄도 뭐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런 데에서 또 공부 스케줄이 밀리기도 되고 밀려지기도 되고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전체 이 수험 생활에 컨트롤하는 거 공부와 이제 어떤 시간 관리와 이 어떤 인간관계와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공부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제 각 섹션별로 각 섹션을 어떻게 임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초수 때 이제 1, 2월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이제 선생님이 마인드맵 과제를 계속해서 내주셨었고, 그래서 이제 마인드맵을 완성하고, 선생님이 또 피드백 주신 걸로 또 완성하고, 이렇게 채워나가는 과정을 거쳤잖아요. 근데 제가 일단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무작정 마인드맵 그대로를 외웠던 것 같아요. 이제 이걸 최대한 저도 빈칸으로 만들어서 그냥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초반에는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켰고, 이제 그 이후 종음색 강의 때는 제가 재수 때를 조금 생각해 보면은 물론 소수 때도 이건 똑같이 했지만 저는 선생님 플로우를 정말 그대로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남들보다 그냥 조금 더 먼저 한다고 해서 이게 잘하는 건가 싶긴 해서 최대한 그 주 공부한 거는 진짜 그 주에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음생 내용 복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한 줄이랑 기출 약간 뿌시기 느낌으로 그주 구주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특히 선생님이 이제 모든 내용을 다 조금씩 담으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한 줄에 있는 내용을 이제 다시 안 보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색깔 펜으로 이 색깔은 한 줄 정리 펜 해가지고 그 한 줄 내용을 진짜 조금씩 다 옮겨 담았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같이 한 쌤이 저한테 필기왕이라고 할 정도로 진짜 모든 내용을 다 넣는 시간을 3월에서 7월까지 조금 더 보냈던 것 같아요. 마인드맵 만들기 기본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조의 가장 첫 단계 마인드맵 만들기잖아요. 근데 이런 갈등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공부하는 건데 어떤 줄글로 풀어져 있는 책을 보면은 이해가 되니까 일단 한글로 써진 음, 이해가 되니까 이렇게 하는 뭔가 만족은 있지만은 사실 남는 게 많지가 않아서 뭐 그런 어떤 갈등 때문에 그러면은 키워드라도 외워볼까 해서 또 마인드맵을 하는데 이 마인드맵을 하다가 또 뭔가 내가 이걸 왜 이 단어를 써놨지라고 또 고민을 하는 또 시점이 또 오게 되고 본인이 이제 어찌됐든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어요. 고득점으로 빠른 시간에 뭐 우리가 뭐 임용 기본이 3년은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인은 기본도 채우지 않고 2년 만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 본인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마인드맵에 만드는 어떤 기초 어휘들을 다지는 이 마인드맵 과정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혹은 뭐 내가 지금 지나고 나니까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그 필요 없다고 말해도 돼. 근데 뭐 솔직하게 나도 사실 그 솔직한 이야기를 사실 듣고 싶었어요. 왜냐면 내 머리 구조에서 이렇게 했을 때 단계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그 과정을 만들었지만 실제 수험생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어떨까에 대한 거를 궁금해 했거든요. 선생님이 음, 그거를, 왜냐면 뭔가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기도 하고, 뭐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걸 접고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전략일 테니까.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지금의 시점에서 돌이켜 봤었을 때. 음, 저도 사실 굉장히 구조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타입이어서 저의 공부 방법에 맞았을 수도 있는 건데, 저는 맨 처음 초수 때 오히려 개론서를 처음 봤을 때 내용 이해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그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개론서를 읽었을 때 오히려 더 어려웠는데, 이제 구조화된 내용이 있는 상태로 그나마 단어 혹은 이제 좀 들어본 말들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읽으면 그게 개론서가 훨씬 더잘 읽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그래도 일단 그 내용이라도 이해 혹은 암기만이라도 해둔다면 나중에 그 내용을 진짜 접했을 때, 제대로 된 내용을 접했을 때의 이해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 2월 달에 간단하게나마 그 틀이라도 제대로 알아두는 시간이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뷰하면서 많은 기본 이론에 대한 거를 내가 많은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지금, 선생님도, 김 선생님도 하시는 말씀이, 구조화를 하고, 마인드맵 구조화로 그걸 암기했다라고 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외우는 작업이 이미 기본 이론 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네요. 그렇죠. 가장 기본 틀은 무조건 다 외워야 한다고 틀을 생각합니다. 외우는 거. 뭔가 제목을 외우고, 이게 뭐, 교육론이다라고 하면 뭐, 이거는, 교육 방법이고, 이건 교수 목표고, 뭐, 이거는 어떤 학자들이 있고라는 어떤 구조적인 것만이라도 먼저 틀을 외우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이쯤에 기본 이론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기본 이론 하면서 마인드맵 하면서 굉장히 갈등이 많거든요. 그거 툴 써가지고 만드는 것도 복잡하고 아 이걸 해야 되나? 그냥 글을 여러 번 읽은 게 낫지 않나? 라는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음. 분들한테 조언이 있다면 저는 사실 제일 생각나는 일화가 제가 이거는 물론 조문세반이었지만 3월에 아무 이해가 안 돼서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를 진짜 그대로 받아 적어서 정리해 놓았던 포스트잇이 있었거든요. 한 3장에 걸쳐서 정리해 놨는데 그 내용이 9월에 비로소 이해가 되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1, 2월에는 이게 대체 맞나 싶지만 이제 장기간 경력을 쌓아오신 선생님이 이렇게 했을 때 효과를 많이 본다라고 했으니 그거 그냥 일단 믿고 가시면 나중에 이걸 왜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기록을 해둠으로써 그 해당 부분에 기록을 해야 되는 데는 정해져 있었겠네요. 선생님은 종음셋이었나요? 네, 맞아요. 종음셋에 여기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서 그걸 기록해 두면 나중에 내가 뭔가 다시 재구조화돼서 인지구조가 다시 재구조화가 돼서 그게 이해가 되는 시점이 있더라라는 거죠. 네, 맞아요. 굉장히 유레카를 외쳤겠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 내용이었구나. 개론서에 있던 이 단어가 이 뜻이었구나를 정말 나중에 깨달아서,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모르고 넘어갈 뻔했네. 했었었죠. 그럴수록 사실은 전체 구조를 잡는 구조화가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되는 내용인지에 대한 거를 판단하려면 구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